안녕하세요. 법선생TV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인 내용이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유류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류분 부족액을 이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유류분이라는 게 내가 그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상속분, 그것만큼 이제 내가 상속을 못 받게 됐을 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대방한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유류분의 부족분이 얼마인가를 이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받은 특별 수익, 내가 받은 특별 수익도 있을 수 있죠. 생전에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받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과 또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에서 내가 분할받은 재산의 가액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계산된 나의 유류분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산식을 보면 이 유류분 부족분은 유류분액, 이 유류분액은 결국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나의 유류분 비율, 그 나의 법정상속분의 이제 2분의 1이죠. 이제 직계비속이라면 그 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특별 수익과 또 남은 상속 재산에서 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유류분보다 적다. 그 차액을 내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게 상속 채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에서는 상속 채무가 이제 분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은데요. 이 유류분 계산에서는 상속 채무가 존재한다면 이 상속 채무가 이 유류분 계산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그 망인의 상속 재산에서 증여 재산을 더하고 거기에 상속 채무를 이제 공제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상속 특별 수익과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 상속분에서 그 전체 상속 채무 중에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여기 상속받은 금액에서 또 공제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계산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계산식 아까 앞에 있었던 거 그대로 이제 적어놨고요. 이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 내가 받은 특별수익 공제하고 상속받은 금액 남은 재산에서 이걸 저희가 이제 강학상으로 순상속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이 유류분액, 과연 이 유류분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유류분 기초 재산에서 나의 유류분율을 곱하는 겁니다. 나의 법정 상속분에서 직계 비속이라면 2분의 1. 만약에 이제 직계 존속이 상속을 받는다면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 기초 재산에서 나의 유류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액인데 이 기초 재산이 뭐냐가 또 중요하죠. 기초 재산은 이제 망인이 남기신 상속 재산과 증여를 가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채무가 있으면 이제 뺀다는 얘기죠. 이때 증여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증여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그런데 이 그 수증자가 이제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79년 이후 증여만 포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류분이 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를 받았으나 뭐 75년에 증여를 받으신 그 재산의 경우에는 이때의 증여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 재산 중에 이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포함은 되는데 일단 1년 이내의 증여만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이 되고요. 1년 이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그 증여한 사람, 망인과 증여받은 사람이 이 증여를 그 제3자가 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증여의 경우에는 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 부분에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유의하실 점이 이 79년 이후 증여와 관련해서 이때 이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를 계산했을 때는 이 79년 이전 증여는 포함되진 않지만 제가 그 유류분 부족분을 마지막 계산할 때 나의 그 특별수익을 또 여기서 공제를 할 때는 이때는 79년 이전 그 증여는 또 포함이 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특별 수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상속받은 금액, 순상속분액은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일단 이 순상속분액은 망인이 남기신 상속재산 중에서 적극재산이 있으면 적극재산을 받고 채무 분담액을 이제 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분할받은 금액도 있지만 채무도 이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분할받은 금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이제 순상속분액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상속 채무가 유류분을 계산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순상속분을 계산할 때 즉 그 내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순상속분액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유류분 청구를 하면서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협의가 미리 이루어졌다면 이 금액이 확정이 되겠죠. 근데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됐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이 순상속분액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법원 실무가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법정 상속분에서 이제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심판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공지를 한다. 이 부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하나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A가 사망할 당시에 그 망인이 남기신 재산이 4천만 원 정도 있었고 상속인은 간단하게 이제 자녀 B씨, 형제라고 하죠. 자녀 B씨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 C가 사전에 1.6억 정도를 먼저 증여를 받았다. 특별수익에 해당이 되죠. C가.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제3자인 D한테, 상속인은 아니지만 D한테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2.8억을 증여한 사안이다. 이럴 경우에 이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우리 B, 형제 중에 B가 얼마를 이제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사례를 이제 좀 계산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편집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잘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B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유류분 기초재산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이 유류분 기초재산은 일단 4.8억입니다. 왜냐하면은 망인이 남기신 4천만 원, 0.4 그리고 특별수익을 모두 더하죠. 특별수익. 증여, 사전증여. 일단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1.6억, C에 대한 1.6억을 더하고 제3자에 대한 증여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2.8억을 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류분 기초재산이 4.8억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B의 유류분은 얼마냐?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죠.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2명이라서 2분의 1이고 거기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은 4분의 1이 유류분율이고요. 그렇다면 B의 유류분액은 그 유류분 기초재산 4.8억에서 4분의 1을 곱한 1.2억이 결국은 나의 유류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받은 재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받은 재산이 1.2억을 초과하면 유류분 침해는 아니고요. 그 재산이 1.2억보다 낮으면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빼야 될 게 특별수익을 빼고 내가 받은 특별수익을 빼고 순상속분을 빼야 되는데 일단 B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 특별수익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상속분이 얼마냐를 먼저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 순상속분은 결국은 피상속인이 남기신 상속재산 4천만 원 중에 내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B의 그 순상속분액을 따질 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 상속분으로 결정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자녀 C가 이미 1.6억을 받아갔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거치게 되면 이 상속재산 4천만 원은 B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상속분이 4천만 원이 되고요. 만약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없는 경우라면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법원은 법정 상속분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법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법정 상속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4천만 원을 그냥 2분의 1씩 가져가기 때문에 B가 가져가는 건 2천만 원이 되게 되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유류분 부족액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구체적 상속분에 의할 경우에는 1.2억에서 내 구체적 순상속분액이 이제 4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류분 부족액은 8천만 원이 되고요. 법정 상속분에 의할 경우에는 1.2억에서 내가 받은 2천만 원을 뺀 1억이 되게 되죠. 계산이 틀린 것 같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재산에서 내가 4천만 원을 가져오고 유류분으로 8천만 원을 가져오나 그 남은 재산에서 2천만 원을 가져오고 유류분으로 1억을 가져오나 결론적으로 내가 1.2억이라는 유류분율은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 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이 유류분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까지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자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3자에 대한 2.8억 이 증여까지 포함이 돼서 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에 이제 반환 의무자는 자녀 C뿐만 아니라 제3자인 D도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떤 비율로 반환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이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받은 증여 가액의 비율대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유의할 점이 자녀 C 같은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녀 C에게도 자기 유류분만큼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봐서는 1.6억 대 2.8억 비율대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공동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유류분이 1.2억을 빼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환 비율을 따질 때는 여기는 0.4.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이 없죠.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류분 공제하지 않은 2.8억을 그대로 해서 0.4와 2.8 비율대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즉 반환 비율을 따질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억 원을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천과 2.8을 더한 분모분의 4천. 그러니까 즉 자녀 C가 이제 그 비율대로 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모에 이제 2.8억을 하게 되면 그 비율대로 하게 되면 C는 1억 원 중에 1,250만 원만 이제 B한테 주면 되고 D 같은 경우에는 8,750만 원을 이제 B한테 줘서 총 합쳐서 1억을 이렇게 반환 비율대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계산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